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2만 년 이상 더 오래된 피라미드가 땅속에 숨어 있고 키가 1m밖에 되지 않는 또 다른 인류 종족이 수만 년 전 이 땅을 걸어 다녔으며 단 한 번의 화산 폭발로 지구 전체의 여름을 지워버린 나라. 그리고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지만 수십 년간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는 것이 금기였던 나라.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1만 7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세계에 숨겨온 7가지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7위. 2만 7천 년 전의 피라미드, 군웅 파당. 서부 자바 주의 깊은 산속에 현지인들이 오래전부터 신성시해온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군웅 파당. 현지어로 깨달음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언덕은 그저 자연이 만들어낸 기암절벽 위의 메갈리스 유적지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2023년 고고학계의 학술지 아키올로지컬 프로스펙션의 한 편의 논문이 실리면서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원, 즉 BRIN 소속의 지질학자단이 힐만 나타위자자 박사 연구팀이 지표투과 레이더와 탄소 연대 측정법, 지진 단층 촬영법 등을 총동원하여 이 언덕 아래를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웅 파당 아래에는 4개 층위로 나뉜 거대한 인공 석조 구조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층, 즉 가장 오래된 층의 탄소 연대를 측정해보니 무려 2만 7천 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약 4,600년 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군웅 파당이 정말로 2만 7천 년 전에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라면 인류가 원시적인 수렵과 채집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시절 이미 누군가가 이곳 자바의 땅 위에 거대한 석조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레이더 탐사에서는 내부의 방과 터널로 추정되는 공간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학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탄소 연대 측정의 해석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연적 화산 지형이 인공 구조물처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나타위자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 대해 아직 너무나 모르고 있다. 군웅 파당은 그 무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산이 진정 2만 7천 년 전의 피라미드라면 인류 문명의 시작점을 우리는 완전히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6위. 플로레스 섬의 호빗족,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2003년의 어느 날, 인도네시아 동부의 작은 섬 플로레스. 이 섬의 리앙부와 동굴에서 발굴 중이던 고고학자들이 예상치 못한 유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키 1m, 뇌 용량 약 380cc. 두 발로 직립 보행한 흔적이 역력한, 그러나 분명히 현재 우리 인류와는 다른 존재의 유골이었습니다. 뇌 용량만 놓고 보면 침팬지 수준이지만 직립 보행을 하고 석기 도구를 사용했으며 불을 피우고 난쟁이 코끼리를 사냥한 흔적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존재를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이들을 불렀습니다. 호빗이라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살았던 시기입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호빗족은 약 1만 3천 년 전까지 플로레스 섬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우리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시대를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플로레스 섬의 오랜 토착 전설에는 에부 고고라고 불리는 작은 존재들의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키가 작고 중얼거리는 듯한 말을 하며 정글 속에서 살고 아이를 납치해간다는 전설입니다.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17세기에 이 섬에 도착했을 때도 주민들은 에부 고고가 정글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20세기 초 네덜란드인들의 기록에도 수마트라 섬에서 난쟁이와 비슷하지만 원숭이는 아닌 생명체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인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섬, 정글 깊숙이 또 다른 형제 종족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5위.
여름을 지운 화산, 탐보라. 1815년 4월 10일 밤. 인도네시아 동부 숨바와 섬. 지상 최대의 폭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탐보라 화산이 폭발하면서 폭발음은 무려 260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들렸고 화산재는 1300km 밖까지 날아갔습니다. 4300m이던 화산의 높이는 폭발 후 2851m로 낮아졌습니다. 산의 절반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분화는 인류 역사에 기록된 화산 폭발 중 가장 거대한 것으로 그 에너지는 핵폭탄 수만 발에 해당한다고 과학자들은 분석합니다. 그런데 탐보라 화산이 진정 무서운 이유는 폭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폭발 이후가 더 무서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화산재와 황산가스가 성층권으로 치솟아 지구 전체를 감쌌고 태양빛을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듬해인 1816년에는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북아메리카의 버몬트주에서는 6월에도 눈이 내렸고 유럽에서는 한여름에 냉기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농작물이 집단으로 고사했고 북아메리카와 유럽 전역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해를 여름이 없었던 해, 1816년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이상 기후 속에서 스위스 제네바 호수 근처의 별장에 모여든 젊은 문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런 경과 메리 셸리가 그들이었습니다. 해가 사라진 어두운 여름, 촛불 아래 모여 괴담을 나누다가 메리 셸리는 한 소설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SF 소설이자 공포 문학의 기념비 프랑켄슈타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산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 프랑켄슈타인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4위. 인류 역사에 기록된 가장 큰 폭음, 크라카타우. 탐보라 폭발로부터 68년 뒤인 1883년 8월 27일 새벽,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 사이의 순다 해협에서 또 하나의 괴물 화산이 깨어났습니다. 크라카타우입니다. 오전 10시 2분, 크라카타우는 인류 역사에 기록된 것 중 가장 큰 폭발음을 내뿜었습니다. 그 소리는 무려 5000km 떨어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들렸고 4800km 밖 인도양의 영국 구남에서도 포격 소리로 오인될 만큼 컸습니다. 이 충격파는 지구를 3바퀴 반이나 돌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발과 함께 발생한 쓰나미는 높이 30m에 달했고 인근 해안 마을들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이 재난으로 36,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라카타우 섬의 3분의 2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산재는 다시 한번 성층권을 뒤덮었고 세계 기온을 약 1.2도 낮추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 전역에서 이상 기후가 보고되었고 러시아와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크라카타우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1928년 새로운 섬이 해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 섬을 아낙 크라카타우, 즉 크라카타우의 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섬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매년 수미터씩 성장하며 현재 해발 338m에 달해 있습니다. 파괴된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는 섬. 어쩌면 그것이 인도네시아가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3위. 정글 속에 숨겨진 불가사의 보로부두루. 자바 섬 중부의 깊은 정글 속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이 1000년이 넘도록 땅과 나무에 뒤덮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로부두루입니다. 이 사원은 8세기에서 9세기 사이 샤일랜드라 왕조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200만 개의 화산암 석재를 다듬어 쌓아올린 9층 구조의 거대한 만다라형 사원입니다. 사원에는 2672개의 부조 패널과 504개의 불상이 새겨져 있으며 그 총 길이를 이어붙이면 무려 6km에 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거대한 사원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14세기 무렵 이슬람이 자바 섬으로 전래되고 힌두에서 불교 왕조가 쇠락하면서 보로부두르는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졌고 열대우림의 덩굴과 화산재에 뒤덮였습니다.
그 존재조차 잊혀진 채로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다시 이 사원을 발견한 것은 1814년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식민지 총독이었던 토마스 스탠퍼드 래플스가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글 탐사대를 보냈고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사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탐사대가 본 것은 나무 뿌리에 감기고 이끼가 가득 낀 그러나 여전히 위험을 잃지 않은 거대한 석조 사원이었습니다. 유네스코는 1991년 보로부두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자들은 이 사원이 어떤 방법으로 지어졌는지, 왜 그토록 갑작스럽게 버려졌는지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정글에서 혼자 숨어있던 사원. 그것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과연 무엇이 그토록 오래 그 존재를 감추고 있었을까요? 2위. 금기로 봉인된 학살. 1965년의 비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십 년 동안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기였던 이야기입니다. 1965년. 당시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가 집권하고 있던 시절 9월 30일 밤 군부의 일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수하르토 장군은 이 혼란을 진압한다는 명목 아래 권력을 장악했고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1965년부터 1966년까지 공산당원으로 의심받거나 단지 그 주변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역사가들과 인권기관들은 희생자 수를 최소 5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화교, 농민, 노동자, 여성, 지식인이 차별 없이 희생되었고 생존자들은 부루섬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고문과 강제 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학살의 배후입니다. 2012년에 공개된 미국 CIA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수카르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하르토 군부에 각종 지원을 제공했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영국과 호주 역시 무기와 자금을 제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수하르토 독재 체제 하에서 30년 이상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 기억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에 이 사건을 반인도적 범죄로 공식 확인할 때까지 이 비극은 지도에서 지워진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학살의 가해자 중 어느 누구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1위. 1만 7천 개의 섬이 숨긴 것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진 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만 7천 개 이상의 섬이 있지만 그중 인간이 발을 디딘 섬은 6천 개 남짓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수천 개의 섬들은 지금도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이 군도에는 아직 학명조차 붙여지지 않은 동식물이 수천 종 살고 있다고 생태학자들은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꽃, 라플레시아.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 코모도 왕도마뱀. 그리고 오랑우탄과 거주를 같이 하는 보르네오의 울창한 열대우림. 그러나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은 급격한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파뮤 농장과 개발을 위해 해마다 서울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숲이 불에 타거나 벌채됩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생명들이 발견되기도 전에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군도의 어딘가에는 지금도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파푸아의 깊은 정글과 칼리만탄의 내륙, 그리고 이름 모를 외딴 섬들에서 아직도 인류학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과 한 번도 접촉하지 않은 채로. 어쩌면 인도네시아 최대의 비밀은 거대한 피라미드도 화산의 폭발도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들, 지도 위에 표시조차 되지 않은 섬들 그 안에 담긴 것들, 그것이야말로 인도네시아가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진짜 비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비밀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진실을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